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진짜 그냥 완전히 처음이신 분들께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좀 메일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어, 어떤 중요한 개인정보는 없어서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이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내용을 약간 공개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직장인 상황이신 거고, 전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서 뽑았습니다. 코로나 휴업, 지금 시간이 좀 있으신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고, 맨땅 헤딩 중요합니다. 맨땅의 헤딩. 아프죠? 아픈데, 조금 덜 아프게, 또 효율적으로 헤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앱에 관심이 많죠. 왜냐면 여기에 숨은 뜻이 있죠. 왜냐면 앱을 그냥 취미로 하긴 좀 아니잖아요. 공부를 해서 뭔가 이득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찾으시는 거고, 그다음 파이썬 얘기가 나와요. 근데 파이썬 얘기는 정말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파이썬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좀 있는 상황이신 거고, 다시 이제 안드로이드 시스템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자바, 그리고 HTML도 좀 알죠. 그래서 HTML이라는 것도 알고, 또 C 언어 빠뜨릴 수 없죠. 제가 지금 나온 키워드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를 클라우드로 한번 띄워봤더니, 자, 머릿속이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말 심플하게 갈게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만드는 거예요. 무언가를 만든다. 자, 굉장히 쉽게 가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만든다. 근데 이 만들 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지 않은 것 중에 하나 정도 살짝 터치를 하면 여기에 살짝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게 알고리즘이란 말이 들어가요. 알고리즘. 만들 때 어떤 방법적인 것들, 논리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셔도 돼요. 자, 개발을 하면 무언가를 만든다인데, 이 만든 것을 한번 볼게요. 만들어진 것. 왜냐면 거기서부터 다가가면 쉽잖아요. 자, 만들어진 것에 대표적으로 제일 잘 하시는 게 최근 많이 쓰고 있는 앱이죠, 앱. 앱이라고 할게요, 하나만. 자, 앱도 잘 아시지만, 웹도 잘 아시죠, 웹. 여기까지는 되게 쉬워요. 자, 앱이나 웹은 여기서는 스마트폰에서 쓰고 있고, 스마트폰, 여기서는 컴퓨터에서 쓰고 있어요. 자,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결국 앱이나 웹으로 보이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만 살짝 더 할게요. 시스템이라고 또 있어요. 이거는 뭐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한 것들이 뭐냐면, 만드는 건데, 이 과정, 이 지금 개발이가 했던 이 과정이 개발이에요, 개발. 자,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를 지금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는 거예요. 결국 앱이라는 것도 잘 아시고, 웹도 웹사이트 있잖아요. 자, 쉽게 말할게요. 다시 한번. 네이버. 여기는 카카오톡. 하면 다 됐죠? 카카오톡 말고 모든 앱들이 다 있죠. 자, 이거를 더 설명드리면 조금 지루해지죠. 자, 그러면 무엇으로 만드냐? 이게 개발인데, 이 블랙박스 안이 어떻게 생겼냐를 한번 볼게요. 대표적으로 앱부터 갈게요, 앱. 자, 앱은 대표적으로는 지금 안드로이드 앱이 있고요. 안드로이드 앱은 삼성폰, LG폰 이런 것들이 안드로이드예요. 그리고 아이폰이 있죠, 아이폰. 핸드폰의 OS는 거의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폰이 아니고 안드로이드 폰이다. 안드로이드 폰에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중국 폰들 엄청 많아요.
안드로이드 폰을 개발하는 소스는 자, 여기서 자바예요. 자바. 또 하나는 코틀린이라고 또 언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좀 그냥 넘어갈게요. 자, 아이폰 개발은 이제 C샵으로 하고 있어요. 자, 자바로 개발을 할 때 여기가 이제 툴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걸 쓰고 있어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자, 앱 개발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조금 여기까지는 갈게요. 다시 언어적인 걸로만 가서 좀 그냥 쉽게 자바라고만 할게요. 자바. 왜냐면 이거를 왜 자바라고 표현을 했냐면 파이썬이 중간에 나와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자, 파이썬. 상식적으로 파이썬으로 앱을 개발하진 않아요. 이렇게는 좀 어렵습니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어려워요. 자, 파이썬으로 웹을 개발할 수 있냐? 가능합니다. 자, 웹은 HTML을 기억하시면 돼요. HTML. 쉽게 말할게요. 자, 지금 여기가 지금 언어예요. 언어. 언어라는 거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명령어들의 집합이죠. 명령어들의 집합. 그래서 자바로 앱을 개발해요. 그리고 파이썬으로 HTML로 웹을 개발해요. 근데 제가 웹은 파이썬이나 지금 말씀하신 거 위주로 제가 키워드를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파이썬은 뭐 웹은 JSP도 있고 뭐 다른 언어들 ASP도 있고 그다음에 jQuery도 있고 여러 가지 자바스크립트 언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파이썬을 얘기를 많이 들으신 이유가 이 시스템 때문인데 여기 파이썬이라고 일단 적을게요. 여기 시스템은 자바로도 개발이 가능해요. 그리고 뭐 C나 C++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파이썬은 요즘 왜 많이 들었냐? 이게 빅데이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왜냐면 빅데이터가 엄청 급부상을 하면서 파이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자, 빅데이터의 대표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파이썬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크롤링 같은 것을 하기가 용이해요. 근데 파이썬을 가지고 뭔가 그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앱을 만들기는 조금 다 돌아가는 방법은 있지만 직접적인 개발 언어는 아닙니다. 자, C 언어 남았는데 C 언어도 언어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C 언어로 지금 직접적으로 앱을 만든다거나 웹을 만든다거나 하는 건 좀 매우 어렵고요. 시스템 중에는 C 언어로 구현된 시스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유틸리티들은 C 언어로 만들기도 해요. 하지만 비중은 많이 적어졌죠. C 언어는 왜 유명하냐? 여전히도 프로그램의 문법 공부는 C 언어로 많이 하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C++로도 문법을 배울 수가 있는데 C++ 언어 자체가 객체지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문법만을 위해서 C가 익숙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C++은 이제 C를 하면서 들어보셨겠지만 접하는 것이 지금은 좀 어려워요. 파이썬도 아니고 자바도 아니고 C도 아니고 HTML도 아니에요. 그 영역은 굉장히 프로그램을 아예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개발자들이 다루고 있는 언어고 여전히 쓰임새가 있는 언어예요. 계속 갈게요. 자바 아직 살아있죠. 자, 그냥 웹을 좀 심플하게 HTML로 갈게요. 빅데이터 시스템이라고 좀 묶어서 얘기를 하고 여기를 파이썬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자, 아까 얘기 나왔던 알고리즘 얘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언어를 공부하는 거는 문법이란 말이 있어요. 문법. 실제 영어도 문법이란 표현이 있죠. 하지만 문법은 알아야 되는 거긴 하지만 문법만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는 없죠. 그냥 문법을 공부할 뿐이에요. 근데 프로그램을 공부하실 때 이제 공부하시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문법 책을 가장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를 공부할 때 문법책을 가장 많이 봐왔죠. 저 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고. 근데 문법 잘 안다고 영어 잘하지 않잖아요. 저는 이제 시언어로 문법 공부하는 거 또는 파이썬 책 같은 걸 많이 봐요. 자바로도 많이 보고요. 근데 거기서 문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회화로 넘어가지가 않아. 쉽게 말하면 외국인하고 대화하는 게 여전히 어려워. 지금 이 문법을 공부한다고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짜고 뭔가를 잘 생산적으로 만들기가 여전히 어려워요. 그 왜 그런가 보면은 그거는 문법으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앱 개발인데요. 앱 개발 같은 경우는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표에 맞게 자기가 계속 개발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의미에 대해서 그걸 왜 문법적으로 그렇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문법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몰라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결국 실용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영어하고 동일할 수 있어요. 모두가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직장인이신 분들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또. 자, 과연 프로그램 공부를 전공자가 아닌 비전공자가 해서 앱을 만들어서 마켓에 등록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심지어는 여기서 결국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오신 분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선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상황 있잖아요. 직장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특수 상황이니까. 그리고 비전공자. 자, 이 직장인 비전공자 시간이 없는 분들이 앱을 개발하고 심지어는 마켓에 등록을 하고 경쟁력까지 있을 수 있는 방법 공개합니다.